36쪽에 운동량과 충격량 문제. 배트를 이용해 날아오는 공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 힘은 이렇게 작용하네.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옳게 제시한 학생. 배트가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공이 배트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같죠? 같은데 이제 왜냐하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배트가 공에 작용하는 힘에 대한 반작용이 공이 배트에 작용하는 반작용인데, 이거는 작용 반작용으로 힘의 크기가 같죠. 자, 배트와 공이 접촉하는 시간이 같을 때 배트가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크게 할수록 공이 빠른 속력으로 되돌아간다. 맞죠? 충격량을 크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커져서 나중에 속력이 빨라지는 거죠. 배트가 공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같을 때 배트와 공의 접촉 시간을 짧게 하면은 안 되죠. 길게 해야지. 그래야지 충격량이 증가하여 운동량의 변화량도 증가하겠죠. 나중 속력이 빨라지려면 시간을 길게 하고 그 다음에 힘도 세게 하고 그래야지 충격량이 커지는 거고요. 자, 시간을 증가시켜서 매트에 도달하는 순간부터 정지할 때까지 무슨 크기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충격력이죠. 충격력. 충격량은 감소되는 게 아닙니다. 충격량으로 쓰는 거 아닙니다. 충격량은 똑같아요. 근데 시간이 증가되면, 그러니까 i가 일정할 때 f 곱하기 t인데 요거는 일정한 값이야. 그래서 t가 증가하면 f가 감소하기 때문에 안 다친다 이 소리고요. 같은 높이에서 낙하하여 착지할 때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매트를 사용할 때가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작다. 맞죠? 힘이 줄어든다 이 소리고, 자동차 사고 시 에어백이 작동해 사람의 부상을 방지하는 현상은 매트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맞네. 5번이 답이고, 그쵸? 이런 것도 뭐 쉽지만 아무튼 틀리면 안 됩니다. 그쵸? 똑바로 잘 읽으셔서 틀리면 안 되고. 3번. 자,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의 물체가 전동기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힘을 받습니다. 지금 운동량 시간 그래프네요. 힘 시간 그래프가 아니라. 나는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아무튼 운동량이 정지했다가 이게 증가했어요. 증가했고 또 이제 뭐 증가하긴 했네. 그쵸? 자, 그래서 0에서 2초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예요? 2네 2. 근데 충격량의 단위는 뉴턴 세크니까 2뉴턴 세크라고 쓰면 돼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나 뉴턴 세크나 같은 단위인데 충격량을 말할 때는 2뉴턴 세크로 써주시면 됩니다. 2에서 6초까지의 이동한 거리는 10m다. 얘가 근데 요 그래프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잠깐 내용 정리할 때 나왔는데 F 곱하기 델타 T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그쵸? 그래서 F는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쓰면 되는데, 요게 기울기잖아. 기울기. 요게 기울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물어봤나?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는 힘의 크기가 2분의 2니까 1이네요. 2분의 2니까 1뉴턴이었고, 여기는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인가요? 4분의 1이네요.
여기는 이제 4분의 1뉴턴이고 2에서 6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10m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량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질량 나왔나? 질량 나와 있군요. 2kg인 애가 운동량이 2면은 1m/s였던 거고 2kg인 애가 3 그 운동량이 3이려면은 2분의 3이죠. 얘가 2분의 3 m/s였던 거고요. 그래서 얘는 평균 속력이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5를 다시 2분의 1로 나눠주면 평균 속력이에요. 평균 속력. 그런데 시간은 얼마가 흐른 거냐면 이 평균 속력으로 4초 동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동한 거리는 5m지. 5m. 이거 이해 가나? 다시 여기가 질량 2kg짜리 물체인데 운동량이 2잖아요. 그러면 요 2초대에서는 속도라고 해야 되죠. 하여튼 속도가 1m/s고 요 때는 운동량이 3이니까 속도가 2분의 3이잖아요. 얘가 질량은 일정한 거기 때문에 운동량이 이렇게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 그러면은 가속도가 일정한 거고 평균 속도는 둘의 합의 2분의 1이야. 그 둘의 합이 2분의 5고요. 그거에 2분의 1을 하면 이게 평균 속력이야. 근데 그 평균 속력으로 4초 동안 가는 거기 때문에 5m 이동한 거죠. 알 것 같아요.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1초일 때가 5초일 때의 4배이다. 1초일 때는 1뉴턴, 5초일 때는 여기 어디죠? 5초일 때는 기울기는 뭐 같으니까 4분의 1뉴턴, 1초일 때가 5초일 때의 4배이다. 맞네. 요런 거를 자꾸 써먹으셔야 됩니다. 요런 거를. 요 그래프에서 시간분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기울기인데 그게 힘이다. 힘. 정리를 잘 해주시고 됐어요? 4번에 자, 시간이 t 0일 때 수평면의 V의 속력으로 운동하던 질량 m인 애를 당겨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 거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 것이다. 나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운동량의 방향은 t가 0일 때랑 t 제로일 때 서로 반대다. 이미 이 중간에 어느 순간 방향이 바뀌었네요. 이미. 그리고 물체의 운동량의 크기는 2t0일 때가 t0일 때의 4배다. 운동량의 크기는 4배다. 4배다 이렇게 돼 있네. 자, F는 얼마냐? 원래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 그러니까 t가 0일 때 운동량은 mv였죠? 네. mv였습니다. 근데 오른쪽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할게요. 그 다음에 t가 t0가 됐을 때 그때 p1이라고 할게요. p1일 때 원래 값에다가 충격량을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죠. 그 더해주는데 충격량의 크기가 FT0야. 더해주는데 힘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이게 더해준 거야. 이게 더해준 거야. 빼줬다라고 해도 되는데, 하여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반대 방향의 그 힘을 갖는 충격량만큼을 더해준 거예요. 얘가 T0일 때의 운동량이고, 이 T0가 됐을 때는 뭐 그때 P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요거에서 마찬가지로 요만큼을 또 원래는 더해주는 거지. 근데 이제 반대 방향이니까 빼주는 거지. 그럼 얘가 이만큼이니까 요거 2분의 3이네. 마이너스 2분의 3 FT0네요. 요만큼을 더해준 거야. 이해 가시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해 가시나? 자, 근데 운동량의 크기가 이때가 요때의 4배다. 그거를 쓸게요. 자, mv-2분의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5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5 ft0가 4배다. 4배. mv-tft0의 4배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될 것 같아요. F에 대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는 마이너스 4니까 요로 이항하면은 4 마이너스 2분의 5 ft0 4mv에서 빼면은 3mv 2분의 8이니까 여기는 2분의 3 ft0 3mv 2분의 8 맞죠? 그럼 1로 되고 F는 T0분의 2mv T0분의 2mv 3번이 답이네. 이렇게 좀 잘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고. 요거는 하여튼 동영상으로 지금 녹화를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언제든지 링크를 보내달라고 해주시면 선생님 보내주고. 자, 그 다음에 5번에 A와 B는 각각의 자동차 충돌 실험에서 질량이 MA, MB인 인형 A, B가 운전대와 에어백이 충돌하는 경우를 나타낸 것으로 질량이 A가 크네요. 그러네. 그 다음에 A, B의 인형이 멈출 때까지 인형에 작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질량이 보통 똑같이 하는데 질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얘는 에어백이 안 터졌네. 에어백이 안 터져가지고 지금 요 짧은 시간 안에 그 충격량을 다 받은 겁니다. 근데 면적은 같대네. 면적은 또 같대요. 그러면은 속력이 운동량의 변화량 어찌됐건 정지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속력이 이제 부딪히기 전 속력이 B가 더 빨랐어야 되네요. 그쵸? 왜냐면 이 면적이 같다라는 거는 운동량의 변화량도 같은 건데, 그러면 이제 질량이 얘가 같기 때문에, 질량이 MA가 크기 때문에 속력은 B가 더 커야죠.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력은. 자, 읽어봅시다. 충돌하는 동안 인형이 받은 충격량은 A에서와 B에서가 같다. 요것 때문에 그렇죠. 면적이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같으면 밑면의 면적이 의미하는 바가 충격량인데 충격량이 같은 거죠. 충돌 전 자동차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 작아요. 왜냐면 얘가 지금 질량이 똑같은 게 아니야. 질량이. 응?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이게 똑같으려면 B가 더 속력이 커야지. 그렇죠? 인형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그냥 봐도 알 수 있네. 평균의 힘은. 시간이 짧으니까 평균적인 힘이 더 A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다치는 거죠. 5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4h인 점 P에서 가만히 놓은 질량이 M인 물체가 수평면 위에 점 Q점에서 충돌 후 높이가 h인 R에서 속력이 0이 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원래대로 돌아오질 않았네요. 예. 뭐 완전 탄성 충돌한 건 아니네 지금. 자, 아무튼 그랬고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각각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P에서 Q까지 내려올 때는 빨라지는 거지만 Q에서 R로 갔을 때는 느려지는 건데 어차피 중력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여 가지고요. 둘 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거는 맞죠. 예,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물체가 수평면으로부터 힘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의 10배이다. 떨어지는 시간이 요때 시간 받는 것의 10배이다. 물체가 수평면에 충돌하는 동안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중력과 속도는 G로 해라. G로 해라. 예. 자, 4H 여기는 H. MG. 근데 이거는 일단은 그 충격량만 있는 문제는 아니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튀어 올라올 때의 속력이 부딪힐 때의 속력에 2분의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에너지가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4H만큼이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는 H만큼입니다. 이게 튀어 올라올 때. 근데 MGH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잖아.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2배가 되면은, 만약에 속력이 2배가 되면은 4배가 되죠. 그러니까 속력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지금 위치 에너지가 얘가 가지고 있는 건 4h만큼이고 얘가 가지고 있는 건 h만큼인데, 여기 바로 직전에 부딪히기 바로 전에를 2v라고 하면 얘는 t가 올라올 때 v의 속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부딪히기 전에 2v라고 하면 이 t 올라올 때는 v가 되고요. 그래야지 얘가 2분의 1 mv 제곱이 mgh가 되면 요거는 4g, 그러니까 4배가 돼야 되잖아요. 얘는 2분의 1 m 2v의 제곱이 2분의 1 mv 제곱의 4배가 되니까 이게 4h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아셔야 됩니다. 얘가 2v의 속도로 부딪혀서 v의 속도로 튀어나왔다. 그걸 알면은 뭐라는 거예요? 운동량 변화량을 알 수가 있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 빼면 되는데, 요로 갈 때는 플러스를 하고요. 요 튀어나올 때를 마이너스를 할게요. 그래서 나중이 마이너스 mv죠. 빼기 처음이 2mv죠. 마이너스 3mv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mv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그 다음에 시간에 관해서 해야죠. 시간. 요게 아래에 닿을 때까지 그 시간이 있을 거야. 그 시간. 얘가 이제 10t래. 10t. 그럼 여기에서는 t래. t. 그러니까 물체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수평면으로부터 힘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의 10배다. T 곱하기 F. 그렇죠? 그래서 F는 T분의 3mv. 크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는데, 물론 이제 마이너스 붙여도 크기만 하면 이제 그게 나타내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T라는 거랑 V라고 하는 거는 그냥 다 내가 넣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V랑 T를 바꿔주셔야 돼. V랑 T를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가 근데 문제네. 여기서 부딪힐 때.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을 물어봤네요. 그쵸? 네.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이. 근데 얘가 부딪힐 때 얘가 mg의 힘이 작용하는데 F에서 이 부위는 G 곱하기 10t 하면 네? 네? 떨어질 때 음, 부딪힐 때 속력이 2부인데 네, 시간이 10t니까 네, G 10t가 2부인.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V를 T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일단 그거부터 해야겠네요. 네. 요거 EV라고 하는 게 가속도가 G니까 가속도 G에 정지한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죠. 가속도 G에 10T를 곱하면은 EV가 돼야 돼. 그래서 T는 5G분의 V네. T는 5G분의 V. 그래서 F는 일단 5G분의 V 3MV 마이너스는 일단 붙여놓읍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5mg네요. F가 마이너스 15mg인데 근데 이게 알짜 힘이야, 알짜 힘. 이게 알짜 힘이에요. 근데 문장을 잘 보시면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고 얘가 부딪힐 때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이 mg가 있고요. F가 작용하는 힘이 그러니까 이 F라는 힘은 우리는 F 다시를 구해야 돼. F 다시.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 거기에다가 mg의 힘은 중력이에요, 중력. 그러니까 이 부딪힐 때 있잖아요. 부딪힐 때 요거를 F 다시로 해야 되죠. 예. F 다시에서 mg를 뺀 값, 그 알짜 힘이 마이너스 15mg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걸 물어보는 거야, 얘를. 이 양을 하면 F 다시는 마이너스 16mg가 되고, 근데 크기만 물어봤기 때문에 16mg가 되는 게 맞죠. 자, 다시
얘가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충돌할 때 이때 두 가지 힘이 작용합니다. 이제 중력 작용하고요. 수평면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근데 이 두 힘을 더한 값이 원래는 이제 만약에 이거를 플러스로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뺀 값으로 할 거예요. 왜냐면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다 방향을 고려해가지고 써놓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게 맞죠. 이게 왜 반대 방향 나오니까. 자, 그래서 요 설정하는 걸 좀 아셔야 되고, 이게 4h고 h면은 이 둘의 속도차가 2v 대 v로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이거는 운동량 그 운동 에너지랑 역학적 에너지랑 보존이 되기 때문에 이 높이 b가 속력에서는 높이 b가 4배 차이가 나면 속도는 2배 차이 나는 거죠. 2배고 요거는 v고.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 쓴 거야 이게, 그쵸?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뺀 거다. 거기에다가 시간 곱하기 t를 하면 되는데 v랑 t를 어떻게 제거를 해줘야 돼. 근데 중력과 속도가 g라고 돼 있으니까 10t만큼 떨어졌을 때 2v가 돼야 되는 거니까 중력과 속도 g로 10t만큼 떨어졌을 때 2v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t 대신에 5g분의 v라고 쓰면 되고, t 대신에 5g분의 v 썼고요. 그럼 이제 v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R자임을 구했어요. 마이너스 15mg. 근데 이 마이너스 15mg라고 하는 거는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다가 중력을 더한 값이기 때문에 중력을 이항해서 빼주셔야죠. 마이너스는 방향이니까 붙여져 있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16mg가 되겠죠. 수평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평균 힘은 16mg가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7번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X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질량 요런 애가 T가 0일 때 각각 0하고 2L 지점을 통과한 것을 0하고 2L 지점을 통과한 것을 나는 AB의 위치 X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0일 때 AB는 충돌한다. 자, 뭐 충돌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속력이나 질량 이렇게 나오면 운동량 보존 법칙 써야 되는 거죠. 이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 쓸 거야. 근데 이게 위치 시간 그래프잖아요. 위치 시간 그래프는 기울기가 속도잖아, 속도. 그래서 속도로 환산해 줄 수가 있어. 지금 t0분의 4L이야, 여기가. t0분의 4L이고요. 얘는 B는 t0분의 2L이네요. 얘는 t0분의 2L. 속도가. 그리고 뭐 방향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2t0분의 6L이고요. 얘는 2t0분의 9L 맞죠? 그러면 충돌 전에는
T0분의 L은 다 똑같으니까 그냥 지워줘도 될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EMB가 B의 운동량이었고 4MA가 A의 운동량이었어요. 운동량의 합은 충돌 후 2분의 9MB가 B의 운동량이고 3MA가 A의 운동량이야. 그래서 이 양을 하면은 MA는 2분의 4를 빼니까 2분의 5MB네. 그래서 MA가 2분의 5MB예요. MB고 2분의 5네요. 할만하시죠? 네.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속도다 이거지. 기울기가 속도. 할 수 있지요? 기울기가 속도. 방향은 바뀐 게 없습니다. 위치가 지금 다 기준점에서부터 지금 증가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돼요. 8번까지 풀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EM인 물체 A가 속력 V0에 등속 직선운동 하다가 정지에 있는 질량이 M인 물체 B와 충돌한 후 한 덩어리가 되어 등속 직선운동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충돌하는 동안 B가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곡선과 시간축이 이루는 면적은 S다. 자, 일단은 충돌 전에는 운동량이 얼마야? EMV0네. 얘는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나중에 한 덩어리가 됐어요. 예, 그럼 3M이야, 3M. 나중에 뭐 V 다시라고 합시다. 뭐 V 다시는 3분의 2 V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뭐 이럴 거다. 그래서 충돌 후 A와 B의 속력은 3분의 2 V0다. 맞네요.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충격량은 서로 항상 어떤 거냐면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반작용에 의해서 힘의 크기가 같고 시간도 같기 때문에 충격량의 크기는 항상 같은 거고요. 그래서 얘나 그래서 자 S는 3분의 1 M V0다라고 써져 있는데 S는 자, 그러니까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보면 되죠.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중에 A만 볼게요. A가 속력이 3분의 2 V0가 되잖아요. 그 나중 운동량이 3분의 4M V0고 처음 운동량이 뭐 B로 해도 상관없지만 B로 하는 게 더 쉽나? B로 할까요? B는 처음엔 정지돼 있고 나중에 운동량이 얼마예요? 3분의 2M V0가 나중 운동량이야. 처음 운동량이 0이고. 근데 요게 운동량 변화량인데 그게 충격량이랑 같은 거거든요. 그게 아니네. 자, B가 받은 충격량 구한 겁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B로 해도 되고 A로 해도 됩니다. 예. B 같은 경우에 운동량이 3분의 2M V0만큼 증가했기 때문에 충격량이 이만큼 가해진 거죠.
A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A로 계산하면. 뭐 마이너스로 계산해도 상관없죠. 이제 면적만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S는 3분의 2 MV0가 나올 거예요. 네, 답은 1번이고요. 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봅시다.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던 물체 AB가 충돌 후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질량이 M3M이고요. 운동량의 크기가 같대. 그러니까 이게 질량이 다른데 운동량의 크기가 같대요. 그러려면 속도는 3V 대 V로 이동하고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맞죠? 비율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충돌 후 A의 운동량은 3분의 1 P0다. 운동량의 합이 처음에 2 P0잖아요. 그럼 여기도 2 P0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3분의 5 P0겠네, 그렇죠? 맞아요. 네, 둘의 합이 운동량의 합이 2 P0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얘가 지금 3MV가 P0이기 때문에 3분의 1 P0가 된 거는 얘가 V가 됐다라는 거지, 속력이. 속도가 V가 된 거죠. 방향은 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얘가 3MV가 P0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 나오나? 나중에 얘가 3분의 5 P0가 된 거잖아. 그러면 OMV OMV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니까 OMV P0네요. 그래서 얘는 OMV니까 3분의 5V가 된 거네. 자, 그 충돌 전 속력은 A가 B의 3배다. A가 B의 3배 맞네요. 충돌 후 B의 운동량의 크기는 3분의 5 P0이다. 맞죠? 충돌 과정에서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 아직 이런 걸 안 배워가지고 좀 그러네. 일단 운동 에너지는 원래 뭐예요?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2분의 3배다. 자, 속도가 3분의 1로 줄어들었네. 질량도 다르군요. 질량이 다르니까 계산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원래 2분의 1 M V 제곱이었고요. 나중에는 2분의 1 M V 제곱이네. 그래서 2분의 9 V 제곱에서 M V 제곱에서 2분의 1 M V 제곱으로 줄어든 거니까 4 M V
mv 제곱이겠네, 그죠? 예. 그래서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은 이렇게 감소한 거니까 4mv 제곱이고요.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B는 2분의 1 3mv 제곱에서 자 2분의 1 3m 3분의 5v 제곱으로 증가한 거야. 그러면은 9분의 25 얘가 2분의 1 m 3분의 25 v 제곱이네. 빼기 2분의 1 mv 제곱에 3분의 9라고 쓰면 되네. 빼면 2분의 1 mv 제곱에 3분의 16이네요. 요만큼 증가했네.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2분의 3배다. 비교하려면 얘를 이렇게 쓸게요. 2분의 1 mv 제곱의 8배라고 쓸게요. 그냥. 그럼 여기에 2분의 3배를 하면 쟤랑 똑같아야 된다. 똑같네요. 맞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먼저 써 놓으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디귿이 문제인 거죠. 예. 디귿을 계산하기 위해서 운동 에너지로 바꿔서 푸셔야겠죠. A의 운동 에너지 감소량 뭐 이렇게 속도를 알면 되는 거니까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도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교하는 거니까. 얘가 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한 얼음판에서 질량 60kg인 A가 7m/s의 등속도로 직선 운동하다가 2m/s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질량 40kg짜리 B를 밀어줬습니다. A와 B가 속력이 같아진 순간 A와 B의 속력은 V다 라고 되어 있네. 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항상 뭐 어째야 돼? 이거는 같아야 되죠. 기억은 틀렸고요. 가속도 방향은 A와 B가 반대다. 이 반대가 맞는데, 왜냐하면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A가 B를 미는 힘의 방향이랑 B가 A를 미는 힘의 방향이 반대예요. 근데 F는 MA를 좀 아시긴 아셔야죠. F는 MA에서 가속도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랑 같은 거야. 힘의 방향이 반대면 가속도 방향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면 되는 건데, 운동량의 합이 420 더하기 80이네요. 500이네, 500. 500이고, 얘네 운동량의 합도 500 나와야 돼. 그러려면 뭐 한 덩어리로 지금 아직 떨어지기 전이죠.
한 덩어리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100kg짜리가 V 속도로 움직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V는 5가 되는 게 맞네요. 아직 떨어지기 전이야. 한 덩어리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5m/s가 맞습니다. 5번이 답이죠.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랑 같이 지금 섞여 있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나중에 풀 게 나을 뻔도 했는데 하여튼 풀고는 있지 지금.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뭐 중학교 때도 한 거니까. 답은 요거는 이제 5번 해주시고, 자 11번에도 보겠습니다. 질량이 MA랑 MB인데 용수철을 집어넣고 압축을 시켰대. 아무튼 지금은 정지해 있는 거예요. 정지해 있기 때문에 운동량은 0인 거고요. A와 B가 분리되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경사면을 따라 각각 EH와 H는 최고점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만큼 역학적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를 바뀐다. MGH를 바뀐다. 요거만 좀 적용하면 되죠. 자, 질량이 얼마다 안 나와 있고요. 높이만 지금 나와 있네요. 높이만 H만큼 올라갔고 얘는 EH만큼 올라갔고. 봐봐, 얘가 H가 봐봐요. 얘가 V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H가 V제곱에 비례해요. M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식을 세워보시면 높이는 M하고는 상관이 없어. H는 2G분의 V제곱이네. 높이가 2H 대 H라는 것은 루트 2V 대 V라는 거야. 맞아요. 얘가 A가 가지고 있던 운동 에너지만큼 포텐셜 에너지를 바뀌는 거기 때문에 높이가 2H 대 H는요, 속력이라고 표현했더니 속력비가 루트 2분의 1인 거예요. 이게 속력비가 되시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일단 알아내면은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풀면 되죠. 하나를 플러스로 하시고 하나를 마이너스로 하면 되고, 여기가 뭐 같다라고 해도 되고 방향은 반대니까 MA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V 더하기 MB 곱하기 V가 0이 내야지. 왜냐면 나중 운동량의 합도 0이 돼야 되니까. 맞지요? 그래서 요거 넘기면 MPV는 루트 2MAV고 이건 없어지고 뭐 구하라고 되어있죠? 루트 2분의 1은 MP분의 MA가 되겠네.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 답이네요. 2번이 답이고요. 중요한 건 아무튼 요겁니다. 요거. 높이비가 나왔는데 그거를 속력비로 환산해 주셔야 됩니다. 요 식을 꼭 아셔야 되겠고, 이거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쓴 거죠. 운동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를 바뀐다. 이걸 쓴 거죠.
자, 밑에 있는 거 해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물체 B를 향해 A가 등속 직선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지금 그랬는데 A, B가 질량 M이랑 3M이고요. 충돌 전부터 후까지 A의 B의 A, B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A, B가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T다. 라지 T다. 그러니까 운동량이 처음에 P0였죠. 2P0였죠, 얘가. 근데 나중 운동량의 합도 2P0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A는 지금 마이너스 P0니까 B는 P라고 써져 있는 게 얼마여야 돼? 3P0가 돼야 되죠? 나중 운동량의 합이 처음 운동량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P가 됐잖아, 이게 마이너스 P. 그러니까 요렇게 가다가 얘가 충돌하면서 튕겨 나오는 거고, A는, B는 이제 앞으로 간 거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풀어봅시다. P가 3P0냐? 맞네요. 충돌 후 속력은 B가 A의 2분의 3배다. B가 이제 3P0인데 3M이야. 3M 곱하기 VB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VB는 M분의 P0고,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P0인데 얘가 M이죠. M 곱하기 VA야. VA는 마이너스 M분의 P0. 속력은 같은 거네요. 그쵸? M분의 P0로 속력은 같은 겁니다. 방향만 반대예요. 충돌 과정에서 A가 B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말대로 풀면 이제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B는 3P0네. 3P0. 운동량의 변화량이 F 곱하기 T, 라지 T. F는 T분의 제로군요. 3P0. 틀렸어요. 평균 힘의 크기는 T분의 3P0. 답은 1번.